제가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 레이저 소자다 그러면 그 안에 미니로 안테나 구조가 아주 미니 점점점점 들어가가지고 한 개 안테나보다 100개, 100개 안테나보다 1000개 미니 아주 미니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크기라도 그걸 우리가 팀별로 묶어서 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원래 이렇게 A사 레이더에서 또는 TV 화소수에서도 그렇고요. 화소수를 결정할 때 대중소 미니 점점점 똑같은 크기로만 하지 말고 많이 들어갈 수가 좋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묶음 전파 가능하죠. 여러 파형이 틀린 묶음 전파 그것을 여러 개로 3개든 5개든 10개든 묶어서 쏜다는 거죠. 그래서 팀별로 그것이 이제 제 A사 레이더 방식입니다. 각도를 조절해서 쏠 수 있다. 그래서 대상물 이렇게 추적하면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면서 하듯이 그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조명도 제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각도를 조절해서 조명을 가운데는 집중적인 조명 2개나 3개나 구경이 큰 거 나머지는 자잘한 조명에서 옆으로도 퍼지고 직선으로 볼 수 있는 것. 물론 그 조명도 전력을 차단시키거나 또 다른 방식 전력의 세기를 저거 또는 이런 것들을 하면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야간에 고속도로 잘 안 보이거든요. 또는 뭐 고속도 아니라 뭐 시골길이라든지 좀 더 이렇게 넓게 봐야 되고 길게 봐야 되고 이런 방식의 조명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가운데는 전력선을 좀 두터운 걸 주고 나머지는 약한 걸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력이 많이 소비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력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런 방식, 뭐 자동차 같은 데서도 전력선, 두께,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제 방식은 제 방식의 전기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입니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파동 왔다 갔다 교류하면서 교류하는 파동 에너지를 만들어 파동 전기로 바뀌 구동력이 굉장히 큽니다. 같은 방식에 비해서 다른 것보다 똑같은 굵기의 어떤 구리선에 비해서 다르게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 왔다 갔다 재평균 내려에 따라 교류하기 때문에 동적인 활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 방식으로 이제 전기선 구조를 만들고 모터에도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서 그걸로 하면 굉장히 세집니다. 이걸로 지금 뭐 전기톱이라든지 아니면 저 의심스러운 뭐 이렇게 쓰레기 청소 낙엽할 때 진공 청소기 방식도 그 정도의 동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일반 전기선에서는 제 특허 구조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적 차단권. 이거는 A사 레이더, 군사 무기, 앞으로도 드론, 그다음에 뭐 어떤 비행체, 모든 산업기계, 또 자동차, 전기 자동차, 모든 산업기계,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핵심적인 기술인데 그걸 침해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는 소송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사가신 분이 할 거라고. 저는 엉터리가 아닙니다. 의학도 검증하시면 엉터리가 아니고 수많은 식품 아이디어도 있고 과학기술도 전 세계 어떤 연구기관에서 검증해도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회전축에서 이제 모터 자체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고 하나의 회전축에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많이 배치하고 또 출력, 전기를 만약에 생산한다 그러면 2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4개, 5개 이렇게 스피커 얘기할 때도 제가 얘기했죠. 2개, 4개, 2개에서 4개로 6개 이렇게 숫자를 많이 해서 배치하고 원통형으로 360도로 서로 두꺼운 연구자석 하나 배치하는 게 아니라 굵기가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을 이렇게 딱 몇 겹으로 최대한 배치를 해가지고 자잘한 것도 다 넣는 거예요. 자잘한 것까지 싹 넣어가지고 최대한 전기가 이게 이 방식이 수력 발전, 풍력 발전, 화력 발전, 뭐 자동차 실린더 행정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화력 발전한다 그랬죠. 수소 산소를 태우든지 우라늄 분말 수소 산소를 태우든지 아니면 뭘로 하든 간에 자동차 실린더 방식으로 회전축을 돌리기만 하면 돼요. 심지어는 전기 10을 들여서 15를 생산할 수 있는 무한 발전기라고 얘기했죠. 전기 제 방식이면 가능합니다. 제 방식 전기선의 굵기가 틀린 것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 안에 배치해 놓고 모터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 놓고 이거를 회전축을 돌려주면 굉장히 강하고요. 특히 이제 하나의 전기선에서
두 개, 세 개로 분기해서 다시 하나로 합쳐준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을 사실상 콘덴서 역할을 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두터운 전기선으로 하는 콘덴서 역할을 하도록 해서 일종의 전원 공급기 식으로 전선을 배치를 하는 거죠. 이걸 응용해서 두 개, 세 개, 네 개로 이렇게 분산했다가 다시 이렇게 두 개로 합쳐주고 다시 그것을 두 개나 세 개로 합쳐주는 이런 구조도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제 전기선 구조입니다. 동력 파워를 증진시키는 이렇게 하나의 방법. 네. 그다음에 하나의 이만한 두께라면 그다음부터 좀 더 큰 두께가 구동하는 모터다 그러면 그쪽 부분 모터 부분에 이게 두꺼운 전기선이 들어감으로써 두꺼운 구리선이겠죠. 서로 굵기가 틀린 이렇게 구리선을 배치해서 콘덴서 역할을 하도록 전기 저장소, 중간 저장소 역할을 하도록 해서 구동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도 제 방법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없는 겁니다. 산업에 가장 기초되는 기술이 제 기술에 가장 기초되는 기술이다. 그것은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한다. 이렇게 서로 이런 전기선의 전기라도 서로 이렇게 두께가 틀리면 그것이 왔다 갔다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저는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각 별에 왜 우주 공간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빛이 가득한가? 그것은 전리층 자체가 빛을 유도하는 장치, 또 파동 전기이기 때문에 약간 플라즈마 형태로 이온 형태로 이렇게 전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 파동식으로 움직이겠죠. 움직이는 전기, 파동 전기이기 때문에 빛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판의 결합을 얇고 중간 두텁고 세 겹이라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력을 살짝 그렇게 직선으로 쭉 그런 판을 놔가지고 놓으면은 태양 전지가 된다고. 근데 방송국 전파 방송국에 빛 모아주는 장치 있죠.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높이 반사판을 올려가지고 위에서 집중해 주든지 20m 기둥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고 빛을 집중해 주면 보다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뭐 태양 같은데 가까이 가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 금속판은 서로 만들 때부터 금속 소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 입장의 알갱이 이것이 아주 미세하든 어쨌든 간에 크기가 대중소라고 합시다. 그럼 크기별로 이렇게 분리로 해놓으면 거기 왔다 갔다 합니다. 제 평균 이론을 따라서 구리선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종의 전기선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이렇게 몇 겹을 갖다가 이런 금속 판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선을 움직여주고 반도체 구리 방막 같은데도 입자 굵기를 틀리게 이렇게 만들면 그 안에서 도선을 그릴 필요가 없이 그거 자체가 이제 전기선이 돼가지고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광선미도 이렇게 입자 굵기가 틀리게 광선 만들면 전기 신호가 아니라 그냥 정보 신호겠죠.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축 케이블 같은데도 서로 굵기가 틀린 동축 케이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거기서 굉장히 신호가 빨라지게 됩니다. 기존의 동축 케이블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것. 이 방식도 전부 다 제 지적재산권, 아이디어 이런 과학적인 지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도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산업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술들에 들어가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금속 배터리가 나오는 고체 금속 배터리가 나오는 거고 스피커 구조도 제가 말씀드렸죠. 스피커에서 이렇게 축이 있고 구리선을 감아 놓잖아요. 두 개 나오잖아요. 두 개를 4개, 6개로 늘려라. 그럼 소리가 엄청 강해진다. 그리고 연구자석 두터운 것이 아니라 두께가 틀린 것은 연구자석을 여러 겹을 해라. 그럼 굉장히 소리가 강해지고 풍성해진다. 그 축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라도 만들 수 있다. 그 필요를 따라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시 줄을 내려가지고 선을 내려가지고 스피커를 내부 안에 20개, 30개 장착할 수도 있고 미니 스피커를 10개 장착을 해가지고 작은 공간 안에 많은 스피커가 달려있는 형태다. 이것은 제 이론을 따라서 마을 이장님이 하나의 마이크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3개로 중복되고 다시 그것이 서브로 3개 이렇게 중복되면 많은 스피커 구조가 되잖아요. 다시 이렇게 재중복 구조라고 합니다. 이걸 중복시키고 다시 다 한번 또 중복시켜 줄 수도 있어요. 무한정. 그럼 소리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건 엉터리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피커에 담아주는 거죠. 또는 뭐 레이더, A사 레이더 방식이다 그러면 전파를 수신할 때나 발신할 때나 이 재중복 구조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에서 그 전파의 파형을 분석해서 다시 재중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다시 재증폭할 수 있습니다. 재증폭기를 여러 개, 몇 번을 거치게 되면 다시 레이더에서 뭐 이렇게 들어오는 신호를 수신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그렇죠. 강하게 신호를 파형을 분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영상도 보다 멀리 떨어진 희미한 영상, 그게 뭐랄까 레이더 수신이 좀 희미하게 전파가 잡혔을지라도 그 파형을 분석해서 그거를 자동으로 컴퓨터로 분석하는 것을 똑같이 전력의 세기를 키워서 전력을 증폭을 시켜주면 재증폭 구조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증폭시키는 기술, 그것도 재 구조에 해당합니다. 영상 촬영도 그렇고 레이더 일반 탐지 신호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은 공격을 할 때, 저기 뭐 A사라기다 같은 데서 공격을 할 때 이런 재증폭 구조를 통과한다면, 재증폭 구조가 있다. 전원 공급기다. 전원 공급기가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금속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금속 배터리 여러 겹의 금속 배터리를 팩으로, 절연 팩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몇 개를 배치해서 그래서 선을 따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이제 A사라이다라는 다른 산업기계에서 쓸 수 있는 전원 공급기인데 일종의 콘덴서 역할을 하면서 배터리 역할을 합니다. 전선은 각기 굵기가 틀린 그 필요를 따라서 굵기가 틀리게 해서 뽑아냅니다. 전기 자동차에서도 뭐 변속기 없이 굵기가 서로 틀리게 해가지고 전선을 뽑아내서 이렇게 뭐 1단계부터 5단계다 그러면 속도를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전력 양을 통제하는 겁니다. 전기선으로 중앙 통제 장치에서 했든 어쨌든 간에 배터리에서 뽑아냈든 간에 이 전기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할 수 있고, 이것은 로봇 분야에도 동작이 들어가고 무게를 측정하는 분야 부분이 따로 있고 거기에 따라 무게에 따라서 힘을 조절하는 거죠. 로봇손이 소프트웨어 로봇손이 다양하게 형태가 있어 이 손을 결정할 거죠. 이 손을 결정할 이런 무게와 형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봇 팔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수소나 이런 이렇게 수소 자동차다 수소를 태워서 간다 그러면 연료양을 노즐을 통해서 결정해서 속도를 조절해 준다.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드론에서도 속도를 이제 드론이나 비행체에서 연료양을 노즐을 통해서 속도를 조절해 주는 이런 방식도 있고, 뭐 드론 비행체에서도 프로펠러를 돌린다 그랬을 때 그렇죠. 이렇게 전력의 양을 이렇게 결정할 때 전선의 두께를 틀리게 하면 전력의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걸로 프로펠러 회전수를 이렇게 회전축을 돌리는 거죠. 그 방식을 결정하죠.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러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파를 스마트폰 안에도 이제 이런 그 레이더 소자 방식 하나의 전파 하나의 이렇게 그 안테나보다는 아주 미니 점점점이라도 100개보다는 1000개의 안테나 구조가 들어가서 팀별로 쏠지라도 팀별로 쏘는 거예요. 그러면 붉은 전파를 만들어내지. 그걸로 이제 영상 촬영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거리 측정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거리 측정과 더불어서 영상 촬영까지 같이 할 수 있다면 아주 먼 거리까지 산 같은 데 올라가거나 비행기에서 저기서부터 저까지 지상까지 뭐 몇 미터다 이런 것을 계산할 때 이제 그런 이런 레이더 소자 방식의 측정기가 거리 측정기가 들어갑니다. 지금 뭐 레이저 같은 레이저 같은 것을 빛을 쏴가지고 이렇게 거리 측정하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전파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는 적외선 적외선을 쏴가지고 거리 측정을 밤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으로 했든 일반 전파로 했든 간에 거리 이런 것으로 제 방식으로 이렇게 거리를 측정했으면 그것은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또는 드론 같은데 이런 것을 거리 측정기나 탐지기를 레이더 소자 방식의 탐지기를 해서 어군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저 거리가 얼마다, 목표가 어떤 지점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끔 알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적외선도 가능하고 일반 전파도 가능. 서로 파형이 틀린 묶음 전파를 씁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로 적을 공격할 때도 서로 이렇게 한 개보다는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쓰는 강력한 전파가 합니다. 각도를 좀 좁혀놓으면 공중에서 하나의 새로운 파형이 형성되고, 약간 분목 현상으로 하나의 전파다 그러면 옆에 파형이 틀린 전파를 같이 이것도 같이 보좌하는 식으로 같이 가면 이 세 개가 같이 가면서 멀리 가고 열을 강하게 전달해서 상대방 전투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판을 이렇게 지워버린다든지 조종사를 의식을 잃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강하게 했을 때 몇 개 전파를 좀 더 추가로 해서 강하게 전기 출력만 하면은 그것을 쏠 수 있습니다. 회전 방식으로 이렇게 토네이도 회전 방식으로 하나의 판에서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에 서로 파형이 틀린 묶음을 10개다 그러면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쏘는, 그걸로 이제 적 공격기를, 전투기를 공격하는 방식. 저는 그거를 가지고 뒤에 후진 구조로 나가지고 뒤에 이제 추력하는, 그게 이제 밑에 전자레인지 물 끓이듯이, 전자레인지 물을 끓일 수 있듯이 바닷물을 끓이는 거예요. 회전시켜 갖고. 그러면 이게 슈퍼 태풍, 그다음에 육지에서 이렇게 돌리면 물이 없으니까 동기를 데워서 토네이도, 그다음에 그 토네이도 일으키는 방식으로 전투기 뒤에서 쏘면은 그래서 그 추력 구조가 되는 거죠. 얘가 가시죠. 그다음에 압력, 그 압축 공기를 갖다가 길이별로 제가 이렇게 전투기 앞에 길이별로 쏠 수 있다고, 압축 공기 구경 두께를 조절할 수 있고 회전시킬 수 있다고, 이런 걸로 여러 겹의 압축 공기 막을 형성해서 전투기를 마찰력을, 공기 마찰력부터 보호한다. 수직 이착륙할 때도 쓸 수 있고 뒤로 추진 구조로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뒤로 쏘면 이제 뒤로 추진 구조가 되는 거죠. 기존에 뭐 배나 배 안에 잠수함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뭐죠, 공기부양정, 아니면 공기부양정이 밑으로 내리잖아요. 밑에서 옆으로도 압축 공기 쏠 수 있으면 보다 추력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은 다 세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후좌우 사방으로 저렇게 압축 공기를 쏠 수 있고, 밑으로 쏘면 이제 수직 이착륙이 되는 거죠. 상다리처럼 여러 개를 두꺼운 거를 쏘고 회전 방식으로 쏘면 더 훨씬 힘이 강하겠죠. 저는 작은 연탄구멍처럼 작은 데서 추가로 압축 공기 쏘면 비행체를 위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또는 다중 프로펠러제도, 제가 일부러 기술을 자꾸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아주 침해하신 분이 있어서,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게 일체형, 회전축에 일체형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회전축과 프로펠러가 같이 결합되어 있으나 다르게 존재하는 이런 두 가지 있는데, 사선 구조로 드론에 이렇게 놨을 때 비행체를 위로 들어 올려주고 앞으로 추진하는 추진구, 이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또는 옆에다가 그런 방식으로 3개다, 이렇게 5개다 그렇게 많이 나가지고 추진 구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다가 둘 수도, 밑에다가 둘 수도, 위에다가 둘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행체 밑에다가 매립형으로 이렇게 놔두면은 이렇게 수직 이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위에다 놓으면은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있어 큰 프로펠러도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해갖고 시선물이나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고도 이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좁은 공간 안에서도 강한 추력을 만들어내서 강한 추력기가 되는 겁니다. 동일한 방식에 비해서 여러 개가 달려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저기 전기선입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에 그것이 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모터가 들어가야지 그것을, 이런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이 전기선의 구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이제 아이디어를 이런 지적재산과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술 공표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기술을 낼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용은 할 수 있으나 나중에 제 기술을 사간 사람들에 의해서 소송을 당하게 되거나, 좀 일단 저는 기도로 심판을 구하고요. 뭐 소송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상대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구하고 나중에 제 기술을 사간 분들에 의해서 아마 좀 당하게 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은 제가 다 알죠. 삼성페이 같은 데서도 보면 이렇게 삼성 스마트폰에 이게 그 현관문 열쇠를 여는 식으로 해가지고 전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예전에 드론을 이렇게 5개의 전파 묶음을 파형이 틀린 것을 묶고 드론에 쐈다, 통신을 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가 되어서 이렇게 숫자를 비밀번호 긁어가지고 그래서 딱 그걸 암호를 대야지 딱 열어주는 것처럼 그거를 썼더라고요. 삼성 스마트폰에서,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은 제 기술인데, 군사 기술, 만약에 그 한 기업이나 특정 기업이나 군사 기술로 이렇게 드론이 됐는데 그 기술을 이렇게 거기서 맘대로 자주유지, 어떤 드론을 수백만 대다 그럼 자주유지해서 마스터 키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마음대로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만약에 불순한 어떤 기업이 있어서 그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기로 도리어 이쪽을 공격하게 하거나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마스터 키이기 때문에 거기 만든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윈도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컴퓨터를 다 자기네들이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이해가 가시죠? 또는 구글 유튜브를 깔았다 그러면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도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프로그램이 위험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한국 컴퓨터니까 깔았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해서 그 컴퓨터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키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제공을 했다. 전파로 여는 키를, 그런 드론을 기반을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게. 근데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나중에 제 기술인지 아닌지 알게 되겠죠. 일단 제 아이디어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과학적인 지식에서 나온 거지, 엉터리에서 일반 사람이 이런 과학 지식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개인이 어떤 과학 지식을 발표했다 해서라도 그거를, 그렇죠, 뭐 허접한 기술이면 누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제 기술은 의학처럼, 제 의학은 식품과 약초를 통해 치료한 의학과 도수치료, 이거는 전 세계 제약회사 다 파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그 의학 기술이고 안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써도. 과학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제 기술, 그 아이디어를 쓰지 않은, 그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적재산권의 이 기술 공표 방식을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렇게 벌써 이렇게 기술 참여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저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세계 어떤 연구에서도 자신 있습니다. 검증해봐라. 아니다, 틀림없다 라는 거죠. 다중 프로펠러 방식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잠수함에도 이런 똑같은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잠수함에도 쓸 수 있고, 이런 다중 프로, 하나의 모터에서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형태로, 이게 다연장포처럼 여러 구멍이 있다 그러면 땅굴 같은데 딱 공기 확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진공 상태가 되고, 진공 상태 안 됐다가 질소 확 집어넣어주면 확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적을 살상할 수 있습니다. 지하 시설도 이렇게 공격할 수 있고요. 적외선을 가지고 제가 태양 전리층에서 이렇게 공기를 이온화 시켜가지고 플라즈마 형태로 만드는 게 적외선이라고, 적외선으로 출력을 강하게 해서 수소하고 산소를 이걸 이온화시키고 그걸 이온 배터리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외선으로 넓게 약하게 출력을 하면 이렇게, 그래서 넓게 탐지를 할 수 있고, 또 강하게 그 특정 분야만 하면은 좀 더 뚜렷이 야간에도 볼 수 있으며, 좀 더 강하게 하면 그 대상물을 살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 군데를 10명의 거기에 적이 있다 그러면 10명에 맞춰가지고 컴퓨터로 자동 계산해서 적외선 그 전력을 그쪽에 강하게 집중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표적을 따라 정확히 열을 해서 총으로 쏘지 않고도 제거할 수 있으며, 좀 더 전력의 양만 뒷받침이 되면 강력하게 적을 다 살상할, 지하 땅굴 같은데, 지하 기지 같은 것을 폭격하지 않고도 적외선으로 쏴가지고, 전파는 땅을 뚫고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다 해서 일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좀 물 끓이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출력을 해주면 밑에 어떤 화산 활동하는데 밑에 마그마층을 자극해서 화산 활동도 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지진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열만 공급해주면 되니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통해서 우리 전자레인지 물 끓이잖아요. 열을 공급하는 하죠.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마그마를 끓인다는 거죠. 화산 같은 데는 마그마층을 표피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또는 금속 탐지하는 식으로, 어군 탐지도 가능하지만 금속 탐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쏠 때 굳이 지표를 갖다 뚫고 할 필요 없이 쭉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금속 반응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기술이 발달하면 금이다, 이게 좀 주요한 광물들에 대해서 전파가 부딪혀 나온 게 틀리다 그러면 그쪽을 다시 세밀에 집중 쏴가지고 그쪽을 금 감맥을 찾아내는 이런 금속 탐지기가 공중에서 쏘는 이런 방식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이제 제 방식이 하나의 레이더 소자 안에 한 개보다는 10개다, 10개다, 100개, 100개보다는 1000개다. 많은 미니 촘촘이라도 작은 사이즈라도 많이 안테나 구조가 들어가서 팀별로 쏘든지 아니면 이렇게 영상 촬영에도 들어가지만은 이런 식으로 많이 쏴가지고 넓은 지역을 탐사하거나
레이더 소자가 하나만 있습니까? 많이 있지. 넓은 지역을 동시에 이것을 각각 많은 전파를 쏴가지고 영상 촬영을 하거나 감시하거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넓은 지역 감시죠. 군 영상 장비에도 이것이 영상 감시 장비에 들어갈 수 있고, 지하 좀 더 출력을 높여서 지하를 뚫고 들어가서 그 금속 탐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파를 집중해서 쏴가지고 금속 강명을 찾아낼 수 있다. 지뢰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지뢰 같은 거 찾을 때 그때도 할 필요 없다. 공중에서 드론으로 밑에 지뢰를 이렇게 주피를 뚫고 금속 반응을 하면 지뢰를 탐지할 수 있다. 그 방식은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자율주행차 할 때도, 자율주행차나 뭐 열차 같은데, 아니 드론에서 거리를 측정해서 저 방식으로 이렇게 전파가 앞에 전후좌로 싸우는 거죠. 전후 좌우 밑에까지 위에까지 동시에 이렇게 360도를 전파를 쏴서 촬영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게 이제 감지 방식이 아니라 직접 그것을 촬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술은 이제 그 기술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스마트폰에 이런 레이더 소자 방식이 전파를 쏘는 방식으로 해서 촬영기가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촬영이 가능하다. 실시간 촬영도 가능하고 사진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방식을 이제 사용하시면 이제 제 방식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자율 로봇, 이렇게 뭐 어떤 군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요. 군사 무기로 자율, 그리고 드론 할 때도 걔네들이 하나 이렇게 레이더, 지금의 레이더 전파는 이렇게 쏴가지고 감지 방식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영상 촬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전력의 세기가 뒷받침이 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제 방식에 하나의 레이더 소자 안에 수많은 그 미니 촘촘촘이라도 안테나 구조가 수없이 들어가야지, 이 기술이 들어가야지 이런 영상 촬영이 가능한 겁니다. 전후좌우로 360도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요. 저걸 탐지하는 걸 넘어서서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력의 세기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초가 되는 전기선이 들어갑니다. 서로 굵기로 틀린 전기선, 뭐 3개든 4개든 10개든 상관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파동 에너지, 강력한 구동을 일으킵니다. 이 방식은 이런 것이 많이, 순순히 여러 개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저는 제 콘덴서 방식, 콘덴서형 배터리, 금속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금속 배터리가 들어가서 사용되고요. 뭐 제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금속 그 전기를 끊었다 내었다 하면 미니로 만들면 전기 트랜지스터, 슈퍼 다이오드처럼 그 서로 크기가 이렇게 틀린 방식이죠. 서로 크기가 작은 것서부터 대중소다 크게 이렇게 가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구조가 일어나냐면 이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으로 방향이 흐른다고. 또는 전기 얇은 선, 얇게 만들면 또 이런 것이 또 태양전지판에 빛을 받는 부분은 얇은 게 들어갑니다. 한쪽이 받는 부분은.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 한쪽으로 흐르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크기를 틀리게 만들어줘도 되고 두께도 틀리게 만들어서 한쪽으로 전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 슈퍼 다이오드가 되는 거죠. 이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 방식의 전원 공급기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제 방식의 전원 공급기가 강력한 전기를 공급을 해주면 이런 것을 금속 배터리를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 배터리, 그 금속판을 여러 개를 결합해서 절연팩으로 뭐 고무다 그러면 두께가 대중소다 그러면 안에가 얇은 게 들어가고 이렇게 열을 외부로 빼는 식으로 3겹 정도 들어가면, 2겹, 어떨 때는 뭐 회사 마음대로 2겹, 4겹도 될 수 있어요. 그건 회사 마음대로입니다. 5겹도 될 수 있고, 너무 부피가 두터워지면 반도체다 그러면 실리콘 절연체다 그러면 실리콘 안쪽이 얇고 그다음 중간, 그다음 두텁고 제일 대중소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3겹의 피망을 만들어내면 그건 이제 절연체가 되는 거죠. 이 방식도 저 방식 이렇게 전원 공급기가 들어가야지 이런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 전원 공급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전원 공급기를 하나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그 비행차가 클수록 항공모함처럼 크다 그러면 무수히 많이 들어가겠죠. 금속 배터리가 또 뭐 이런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체 결합이 5개다 그러면 그거를 수백 개, 수천 개로 늘릴 수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력한 전원 공급기가 탄생한다라는 거죠. 그 금속판은 서로 입자 굵기가 틀리게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전기선처럼 제 평균 여론에 따라서 서로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전기선처럼 그 금속체 안에 전기가 가두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를 팩으로 이렇게 절연 팩으로 만들어 가지고
10개다 그러면 그 도선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도선 자체도 이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콘덴서 겸 배터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미니 사이즈로 만들어 또 작게 만들어도 되고, 대중소 작게 아주 미니로 만들어도 돼요. 아주 미니로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기 반도체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미니 사이즈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컴퓨터 안에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산업계 모든 데는 이 전원 공급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기술을 이렇게 자꾸 언급을 하는 겁니다. 하도 이렇게 침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꾸 언급을 하는데도 이렇게 몰래 가져 다른 쓰시는 분들이 있네. 근데 그냥 돈 주고 사시면 되시지. 과학적인 지식을 따라 나온 거고, 허접한 건 누가 그렇죠. 이것을 쓰려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제가 화학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화학 배터리식은 그렇죠. 거기 이제 판 구조 자체가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구조로 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양극재, 음극재 있다 그러면 거기 이런 식으로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적층 구조잖아요. 그럼 단층이 있다 그러면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다 너무 볼록하면 걸리니까 살짝 느슨한 정도로 볼록하게 만들어서 보다 많은 이온이 저장되고 빠르게 속도를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 두께는 똑같습니다. 여기는 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이쪽 부분에 이제 많이 이온이 축적이 되면서 이렇게 쏘는 거죠. 이렇게 쏘는 이렇게 일종의 매듭 구조 비슷한 거예요. 이거를 양극재, 음극재 이 모양으로 둘 다 배치하고, 그 다음에 전해질도 액체잖아요. 그걸 아예 그냥 하수관처럼 통로를 만들어서 이 구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전력의 양을 예측할 수가 있고, 그 시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에서 이렇게 그 액체 상태로 전해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전기차에 과전압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뭐 빠른 시간에 가속이 된다든지 빠른 시간에 감속이, 이런 불규칙한 상태, 불안정한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통로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과학 지식을 따라서 만들어진 기술이다. 근데 그거를 하시면 안 되죠. 얘도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이렇게 거리 측정기에 대해서 지금은 레이저 방식으로 하지만은 이렇게 전파를 적외선 또는 일반 전파를 통해서 야간에도 측정이 가능하다. 이 방식으로 해서 거리를 정확히 측정해서 어군 탐지한다 또는 사람을 탐지한다, 목표물을 탐지한다 해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 거리 탐지기는, 레이저는 그렇죠. 거리가 제한이 있지만 이건 무한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또는 적외선을 쏴가지고 거리를 측정한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데이터를 통해서 전기 출력을 갖다가 내가 어느 정도였을 때 목표 한 1kg 되더라. 어느 정도 출력을 했더니 10kg가 되더라. 이렇게 어느 정도 출력이 되면 100km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쌓아놔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력의 양을 따라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전력을 썼더니 그 거리 안에 그러면 이걸 갖다 좀 줄여볼까 해서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컴퓨터가 해야죠. 컴퓨터에서 거리 측정을 이 정도면 이 전력의 양 정도로 들어가는데 거기 걸려들었다 그러면 여기 87.5km 정도 된다. 여기서 사방 이렇게 이쪽 동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해서 각 맵 어느 정도의 각도에서 그쪽으로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리 측정기는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적인 지식에서 나온 것이고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의학도 전 세계 제약회사 다 파산입니다. 제거 나온 새로운 의학을 탄생이죠. 그래서 보다 쉽고 안전하고 저렴하고 누구나 치료할 수 있는 의학 또는 이런 과학 지식도 전 세계 어떤 누구도 들어도 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과학적인 지식에서 나온 거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술을 담고 있어서 전 세계 누구나 이것을 듣고 만들 수 있습니다.